네, 이번 시간에는 경매 세금과 관련된 세 번째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을 함께 보시죠. 경매 대상 물건은 A주택이고요. 낙찰은 갑이 받으셨습니다. 낙찰일은 23년 1월 5일인데요. 이때가 6차 경매였고 최저 매각 가격은 5억 원이었네요. 경락 가액은 26억 원, 지금 최저 매각 가액이 5억 원인데 23년 1월 5일에 26억 원의 경락을 받으셨습니다. 관련된 경락가액 완납일은 23년 1월 27일인데요. 이 갑이 낙찰받은 이 갑은 이 관련된 1순위 근저당 채권이 저축은행에 있었는데 그 근저당 채권을 매입하신 분과 동일합니다. 즉, 갑은 A주택에 대한 근저당 채권을 22년 11월에 매입을 한 이런 상황이시네요. 그리고 채권을 매입한 가액은 15억에 매입을 하셨네요. 채권 최고액은 26억이 설정되어 있었지만 지금 A주택을 저축은행으로부터 갑은 근저당 채권에 대한 그 채권 매입액이 15억 원에 관련된 채권을 다 매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22년 12월에 근저당 관련된 이전 등기를 마치셨네요. 22년 12월에. 23년 1월 5일에 경락은 받으시고 그리고 23년 1월 27일 날 완납은 했다라고 하지만 사실상 1순위 배당을 받는 분하고 경락인이 동일한 상황이어가지고 배당금하고 채권액이 서로 상계가 되는 이런 상황이시죠. 따라서 추가로 납부한 금액은 없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이 A주택을 추후에 나중에 양도할 때 취득가액을 얼마나 볼 것이냐라는 부분인 거죠. 일반적으로는 경락을 받은 그 경락 가액이 26억 원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세법에서 어떻게 접근을 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세법에서는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낙찰받은 경매 가액은 취득이 소요된 실지 거래 가액으로 봅니다. 이 얘기는 취득가액으로 보겠다라는 거죠. 낙찰받은 그 가액만큼을 취득가액으로 보겠다라는 건데 전제가 있는 거죠.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부실채권, NPL이라고 우리가 흔히 알고 계시는 이 부실채권 매입을 통해서 채권가액 모두를 변제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모두를 배당받을 수 있는 이런 어떤 경쟁 우위를 이용해가지고 고액으로 응찰을 한 다음에 낙찰받은 경매 가액은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으로 볼 수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비용하고는 너무나 차이가 많은 거죠, 지금. 자, 이렇게 NPL 매입을 해서 NPL 매입 1순위 채권인 경우에는 모두 배당을 받으실 수 있죠. 경매 가액 범위 내에서. 경매 가액 범위 내에서 모두 배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쟁 우위를 이용을 해가지고 일반적인 경우라면 절대 제시할 수 없는 그런 고액으로 응찰을 해서 낙찰을 받은 이런 경매 가액은 세법에서는 통상적으로 인정받은 가액으로 볼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경매 가액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이 아닌 경우에는 그러면 해당 부동산 취득을 위해서 실제로 지출한 비용을 취득 가액으로 보겠다라는 건데요. 실제로 이 갑이 지출한 비용은 지금 15억을 지출하셨죠. 이 채권을 매입을 하면서 15억을 지출했을 뿐이지 이 A주택을 매입하기 위해서 26억이 실제로 나가고 있는 상황은 아니신 거잖아요. 이분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은 15억이고 추가로 지출된 부분이 있다라면 합산을 해주겠지만 추가로 지출된 비용이 없다라고 한다면 부실채권을 매입한 비용, 그 매입한 비용을 실제로 취득과 관련해서 지출한 비용으로 봐서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취득가액을 이 금액으로 보겠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갑이 경락 대금은 26억 원이었지만 실제로 지출한 비용은 15억이었기 때문에 갑의 취득가액은 15억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이 A주택의 당초 소유자, 원래 소유자 이분은 이 경매로 물건이 양도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대상이 되십니다. 이랬을 경우에 그러면
양도가액은 얼마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세법에서는 양도가액은 이 경매 대상 부동산을 이 NPL 매입자가 경락을 받더라도 지금 상황처럼요. 이 경매나 낙찰 과정에 어떤 하자가 없다면 이 전 소유자의 양도가액은 경락가액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26억 원인 거예요. 자, 취득가액은 15억을 인정을 해주는데 이 똑같은 물건이 동일한 상황에서 누군가에게는 취득가액이 15억으로 인정이 되는데 그거를 양도하면서 양도세를 내야 되는 경우에 이 양도가액은 26억 원으로 보겠다라는 거죠. 이 논리가 이 양도가액이 실제로 그 경매 절차나 뭐 낙찰 과정에 하자가 없으면 전 소유자의 실질 양도가액은 경락가액이 된다라고 본 게 이 경락가액 자체가 사실은 이분이 부담해야 되는 그 대출 이자라든가 뭐 대출 원금 플러스 이자, 뭐 연체료 이런 부분들이 이 정도 된다라고 보는 거죠. 이 부분들이 전부 다 지금 상계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A주택의 전 소유자는 실제로 양도가 이 사람이 받는 이 물건이 경매로 넘어가서 낙찰이 되면서 받는 이익은 26억 원에 상응한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갑의 취득가액은 15억인 거죠. 이런 상황인데 이 전 소유자에 대한 양도가액이 경매나 낙찰 과정에 하자가 없으면 그 양도 실질 가액은 경락가액으로 하겠다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국세청이나 조세심판원의 그 입장인데요. 요거랑 다른 판결이 지방 그 창원지법에서 나왔습니다. 관련돼가지고 창원지법의 내용은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그 교재에 설명을 하고 있고요.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경매 대상 부동산의 전 소유자가 받는 이익이 경락가액에 미치지 못하는 형식상의 경락가액인 경우라면 이때 경락가액은 양도 실질거래가액으로 볼 수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상황이 지금 이 창원지법에서의 상황은 원고가 물상보증인이었는데요. 이분이 받는 부분이 통상적인 물적 담보의 시가와 일치하는 이런 부분인데 부실채권 매입자가 개입을 해서 감정가액보다도 더 초과되는 가액으로 이렇게 낙찰이 된 상황이었어요. 창원지법에서는 어떻게 판단을 했냐면 부실채권 이분이 부실채권 매입자가 낙찰자죠. 이분이 향후 이 관련된 부동산을 팔 때 전매차 손익을 극대화하려고 거액으로 이 경락가액을 형성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부실채권 매입자인 이 낙찰자가 장래에 부담할 세 부담을 현재의 원고에게 그냥 전가시킨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봐서요. 경락대금을 실질가액으로 볼 수 없다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판결은 지금 국세청이나 조세심판원의 판단하고 많이 다르죠. 그래서 본인의 상황에 따라서 이 양도소득세가 절세될 수 있는 근거로 활용해 볼 가치가 있지 않나 싶어서 저희가 교재에서 그 관련된 관련된 판결문을 교재에 실었습니다. 그래서 관련되신 분들은 한번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관련된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면요. 통상적으로 성립된다라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낙찰을 받은 그 경매 가액은 취득에 소요된 실질 거래 가액으로 봅니다. 근데 부실채권 매입, 즉 NPL 매입을 해서 채권 가액 모두를 다 변제받을 수 있는 이게 우위적인 입장을 이용을 해가지고 고액으로 응찰을 해서 낙찰받은 경우의 가액은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으로 볼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실제 지출한 비용을 취득가액으로 보겠다라는 거고요. 이 실제 지출한 비용은 지금 사례인 경우에는 부실채권 매입액 15억이었나요? 네, 15억. 15억을 취득가액으로 보겠다라는 거고요. 반면에 이 경매받은 그 경매 대상 물건이 경매가 되면 전 소유자는 양도소득세를 납부를 해야 되는데요. 그 양도소득세의 양도가액은 부실채권 매입자가 경락을 받았다라고 하더라도 경매나 그 낙찰 과정에 하자가 없다라고 한다면 전 소유자의 양도 실질 거래 가액은 경락가액으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경락가액으로 보겠다라는 그 이유는 전 소유자가 실제로 받는 경제적인 이익이 관련된 대출 이자부터 대출 원금, 대출금하고 이자
연체료, 뭐 이런 모든 부분들이 그만큼의 가치, 그 이익을 보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전 소유자의 양도 가입과 그리고 그 경락을 받은 MPL 매입자, 즉 경락인이 각각이 인정되는 금액이 다를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양도가에 관련해 가지고 경매 및 낙찰 과정에 하자가 없다라고 하더라도 그 양도 실질거래가액이 경락가액이 되는 게 아니라 양도인이 그 전 소유자가 실제로 받는 이익이 소유자가 받는 이익이 경락가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이 경락가액은 양도 실질거래가액으로 볼 수 없다라는 창원지법의 판결이 있으니 이 관련돼 가지고 본인의 상황이 이 전 소유자의 상황이라고 하신다면 이 부분은 좀 판례를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양도소득세에 절세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을 하시라고 저희 교재에 실어놨습니다. 판결문을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세 번째 사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